결혼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약속인 동시에 법적인 계약입니다.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종신까지 쭉 가는 계약이죠. 이 사랑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한 결혼이라도, 중매를 통한 만남으로 한 결혼이라도 30년을 지나 종신토록 간다면 생애 주기별로 관계 정립이 새롭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처럼 시집을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되라, 종신계약을 하기엔 기대 수명이 너무너무 길어졌습니다. 황혼을 맞이한 부부들의 다양한 고민들이 반영된 황혼이혼, 조론, 그리고 노년의 별거,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사연으로 알아가 보시죠. 네, 오늘 사연입니다. 결혼은 종신계약일까요? 저는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3달 사귀다 결혼한 58살 주부입니다. 이 팍팍한 살림에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 결혼 30년 차가 됐습니다. 이젠 아이들도 다 컸고 나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생겼는데 그동안 꿈만 꾸던 유럽 여행을 하려고 영어 회화도 배우고 운동도 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팍팍하고 힘들었던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네, 결혼은 종신계약인가요? 이 제목이 참 도발적이네요. 이 3달을 사귀고 이 결혼을 하다 보니 어느덧 30년이 됐다니, 더 놀라운 거는 요새는 평균 수명이 100세잖아요. 아직도 40년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3달을 만나고 한 이 한순간의 선택에 70년을 살아야 된다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참 결혼하기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5달 만나고 이제 결혼을 결심을 하고 했는데, 그렇죠, 막막하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앞으로 사람, 그래서 저 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100세 시대가 되니까 예전과는 이제 결혼관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막 아득바득 사는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 버틴다고 하더라도 은퇴 후의 삶이 되게 또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 곁에 남는 건 이제 배우자밖에 없는데 30-40년의 은퇴 생활을 이 사람이랑 단둘이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요즘에는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또 이혼도 이 시대 상황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결혼도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잖아요. 예전엔 결혼을 하면 반드시 혼인신고가 따라왔는데 지금은 사실혼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결혼도 있으면서 본거도 요즘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특히 노후의 결혼 형태는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한 부부의 모습도 있지만 황혼이혼도 많이 하고, 요즘엔 조론의 개념도 있고, 그리고 이혼은 안 했지만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 기저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혼을 하면 이제 둘 중 하나가 뭔가 큰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는 반면, 지금은 저 두 사람이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 형태도 다양해졌지만 이혼 형태도 다양해졌고, 결혼도 이혼도 아닌 어떠한 제3의 형태의 부부 생활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형태가 갈수록 나날이 발전하고 뭔가 발달하고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딱 이 50, 정말 좋은 나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제는 50이 되면은 뭔가 주택자금이라던가 학자금이라던가 이런 걸 또 큰 돈 나갈 돈도 없고, 아이들 픽업 갈 일도 없고 새벽밥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시간적 여유도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 퇴직한 남성들은 조금 다를까요?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100세 시대고 50-60대 은퇴하고 나면 이제 남은 삶이 굉장히 긴데 과업은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남성이 노년이 되면 오히려 여성보다 취업이 좀 더 어려워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무직에 30-40년 동안 일을 했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면 나는 이거 부분에 대한 전문성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을 많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비해서 여성분들은 이제 가사나 이런 걸 하면서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경제적인 건 자기가 많이 했지만 그 외적인 건 이제 아내에게 많이 의존을 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상 경제 활동을 안 하면 자기 스스로 할 게 더 적어지는 경우도 많은 거죠. 네, 이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생각해 봤는데요. 각자 입장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은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임에 안도하며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퇴직을 앞둔 남편이 제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퇴직 후 어머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서 귀농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연 속에 사는 게 본인의 평생 꿈이었다니, 그런 꿈이 있었는지 제가 꿈에서나 짐작을 했겠어요?
그럼 제 꿈은요? 말이 좋아 자연과 함께지. 저보고 이 나이에 또다시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아프신 시어머니 모시고 살라는 건데 이 정도면 제 결혼은 종신계약이 아니라 종신형 아닐까요? 종신계약도 모자라서 이 종신형까지 나왔습니다. 팍팍한 살림으로 잘 꾸려온 우리 어머님도 가족들을 잘 건사한 우리 아버님도 30년 동안 참 열심히 사셨을 텐데 이제 남은 생은 본인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변호사님이 은퇴 후에 원하는 삶의 방식도 굉장히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만약 변호사님은 뭔가 뚜껑 열린 차를 타면서 뭔가 드라이브 하면서 멋지게 살고 싶은데 뭔가 배우자분이 우리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난감하겠죠. 왜냐면 이 결정이 1, 2년이 아니라 이 상태로 이제 20, 30년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척천병력 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 삶에 대해서도 결혼은 생활을 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계속 의논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노년에 대한 로망이 왜 없겠냐고요. 다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근데 배우자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중화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같이 20년 동안 그려나가면 충분히 둘 다 만족하는 노년을 살 수 있는데 현실에 바빠서 이런 얘기를 다 안 하고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난 이렇게 살기로 애초부터 결심을 했어 이렇게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청천벽력 같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고정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뭐 모아놓은 거를 쓸 것인가, 아니면 퇴직금이나 모아돈으로 다른 일을 할 것인가도 중간중간에 계속 논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디서 주거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살다가 뭐 대도시에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성공적으로 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살고 싶었던 삶의 형태도 있으니까 주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취미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좀 시간이 많아졌을 때 어떤 취미로 자기 삶을 즐겁게 유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경우도 배우자랑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상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취미를 내가 한다 그러면 그것도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얘기하고 그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취미라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타협이 되면 노년 생활도 굉장히 뭐 행복하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다 그러면 이전의 생활은 굉장히 화목하게 잘 지내는 부부도 노년에 이제 황혼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뭐 각자의 삶의 형태를 존중하기 때문에 별거나 조론을 하는 경우도 요즘엔 많습니다. 네, 사실 이 혼자 노후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노후를 하는 거니까 또 취미라던가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은데 한 집에서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대화를 하는 거는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또 결혼할 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또 살면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종신형 선고를 받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만하면 됐으니 각자의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남은 여생 얼마나 된다고 이 한 번뿐인 인생 남편도 저도 원하는 삶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이제 와서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하고 저는 더 이상 결혼이 주는 의무감에 짓눌리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딱히 잘못한 것도 너무 싫은 것도 아니지만 이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혼이 안 된다면 조론도 많이 하던데 황혼이혼, 조론과 별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 변호사님 요즘 또 방송에서 조론 많이 나오는데요. 이 조론,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개념일까요? 제가 알기로 조론이라는 말의 어원은 일본 소설 중에 조론을 권함 이런 책에 등장했던 그 말로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론은 우리가 특히 졸업하는 것처럼 뭔가를 마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충분히 살아본 다음에 결혼 생활을 마치자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혼처럼 아예 갈라서고 찢어지는 게 아니라 법적인 결혼 관계는 유지를 하면서 그냥 각자의 삶을 살겠다는 부부 간의 합의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이 별거도 따로 사는 거잖아요. 이 조론과 별거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별거는 말 그대로 사는 걸 따로, 그러니까 주말 부부 같은 것도 별거일 수 있는 거죠. 각자의 이제 사는 위치나 아니면은 살고 싶은 방식이 조금 달라서 별거를 할 수 있는데 조론은 서류 정리만 하지 않고 결혼 관계는 끝났다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좀 더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 상태로 뭐 각자의 연인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상태로 누군가가 죽어서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조론이라는 개념이 발달이 법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연자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혼은 안 했지만 결혼 생활을 졸업하면서 사생활에 절대 상관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생활이 어디까지인지 참 불분명하잖아요. 이 조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생겨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론은 우리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을 만나면 상간행위가 되는 거고 외도가 되는 거고 부정행위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론 상태에서 상대가 외도를 했다, 연인이 생겼다, 이런 이혼 사유가 되는 건 분명하고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됩니다. 상간소송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상간에 의한 위자료는 실제로 이 부부가 언제 가정이 파탄됐는지도 최근에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론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 이미 이때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기로 했고, 더 이상 부부관계가 우리는 서류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맺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다른 연인을 만나 내지는 뭐 그 사람들이랑 외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이미 우리는 파탄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받아들여지더라도 기존의 결혼 관계에서 하는 상간행위보다는 굉장히 낮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황혼 이혼을 하면은 법적으로 이 재산이 분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혼을 안 했으니까 아직은 공동 재산인지 궁금하고요. 또 조론을 하면은 생활비 청구가 가능한지, 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론한 부부도 법적인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일단 공동재산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부부간에 서로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부양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부부로서 나를 부양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청구는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이 정확히 안 되면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거고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조론 후에 배우자가 다시 재산을 더 형성을 한다거나 빚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동재산이 추정되기 때문에 공동재산인 건 맞지만, 나중에 행여나 이혼을 할 때 이걸 갈라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조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생겨난 재산이나 빚 같은 경우는 각자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다 특유재산이다,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별거 기간이나 조론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적어지고, 그걸 일방적으로 야기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조론 부부의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종지부 찍는 거 부담스럽다. 이 황혼 이혼 우회 전략으로 조론 대안이 될까요? 아니면 차라리 황혼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라. 변호사님, 이 황혼 이혼, 조론 중에 선택을 하신다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론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개념인 거지, 아직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애매한 관계가 뭐 10년, 20년 가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더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뭐 내가 죽어서 상속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 때 복잡한 법적인 갈등을 피하고 싶다면 조금 귀찮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저는 이혼을 또 용기 있게 하는 게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저야 뭐 이게 도가 텄으니까. 네, 오늘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 황혼을 맞은 부부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 황혼 이혼, 조론, 별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황혼 이혼과 조론 고민이 된다면은 친구한테 묻지 마시고 이혼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심규덕이었습니다.